네, 안녕하세요. 송쌤의 수업과 수다 사이 송수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송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이죠. 반드시 직면하게 된 내 아이가 거짓말을. 네. 사실은 거짓말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배어 있어요. 저희도 매일 거짓말을 매일, 하고 있죠. 이익을 위해서 어른들은. 근데 정말 그 천사 같은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처음 거짓말을 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저도 7살 때 제 아이가 완벽하게 저를 속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뭐 아이한테 속은 게 분하고 아이가 거짓말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다 컸구나. 이 아이가 정말 다 커서 벌써 내 품을 떠날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아이가 아기 때 정말 예쁘다. 더 안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또 자기의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때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데 5세, 6세 정도에 하는 거짓말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지어낸 얘기가 사실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 그냥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5세, 6세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면 아이가 조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6세 때는 백일몽을 많이 꾼다고 얘기했죠. 백일몽이라는 게, 자, 나는 여기 앉아 있어. 근데 머리는 딴 생각. 그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꿈을 꾸는 걸 백일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일몽 꾼 거를 현실에서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사실 5세, 6세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말들을 하는 것을 어머님들이 그냥 가볍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7세가 되면, 사실은 7세가 되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략을 짠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는데, 아직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미숙해요. 어리니까. 그래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논리적인 거짓말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어낼 수 있는 머리가 생긴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정말 거짓말을 했어? 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대응법 3가지만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의 거짓말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아이의 거짓말의 유형이, 자,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로 이렇게 데리러 오길 바랬었어요. 근데 엄마가 안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엄마가 데리러 오신대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오신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말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얘기죠. 그럴 때 선생님이 못 오신다는 거 아는데, 너 엄마 못 오시잖아. 엄마 직장 다니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되게 상처를 받겠죠? 그때 어른들은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데리러 오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등을 좀 다독거려 주시면 아이는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겠죠. 그래서 아이가 첫 번째로는 거짓말 유형 중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거짓말 유형에서 나를 돋보이고 싶을 때, 허세죠, 허세. 우리 어른들도 허세가 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허세. 내가 좀 돋보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특히 이제 7세에서부터는 나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전략도 짜기도 하고 남을 이기려고 노력도 하죠. 그래서 내가 좀 잘났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멀리 가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어른들이 되는 과정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기 때 거짓말을 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어머님들이 거짓말의 진위가 뭐지? 이게 지금 어떤 스타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가 자기가 바라는 걸 거짓말 한다거나 조금 허세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은 가볍게 그건 아닌데 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조금 더 다독거려 응원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짓말일 때는 어머님이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의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어떤 부모님의 감정을 좀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 앞에서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요. 또 그냥 거짓말을 할 때 사실은 참 많아요. 근데 아이가 말씀드렸지만 7세서부터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걸 다 자기 혼자서 계산하고 다 알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자기도 묻혀서 생활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 아빠가 막 뭐라고 얘기해, 조금 완벽하실 때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저기 있어? 엄마 아빠의 추궁이 나한테 어떠한 억압으로 올 때 했어요 라든가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든가 그러한 순간적인 거짓말이 뛰쳐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엄마 아빠의 양육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 아이 앞에서 하얀 거짓말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내가 부모로서 그런가? 라고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은 아이 앞에서 뭐 어떤 시기든 거짓말을 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크면 근데 아이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알아서 엄마한테 따지죠. 엄마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차라리 편한데 저학년일 때는 아이들은 말없이 상처를 받고 말없이 그걸 쌓아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학년 어린 친구들을 대하실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 사실은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와닿는 말인데요. 어떤 실망을 했었을 때 이게 분노가 아닌 설명으로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럼 처음에는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렇게 저기 하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반복이 되면 엄마가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한 체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어떤 부모님은 내가 널 잘못 길렀으니까 내가 널 때리지 않고 뭐 네가 날 때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회초리로 때리게 한다거나 이러한 체벌은 사실은 아이한테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체벌을 하실 때는 가볍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폭력이라든가 때린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아이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폭력을 당한 것만 이만큼 기억을 하게 돼서 그게 좀 큰 상처로 되거든요. 또한 체벌이 너무 강하면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분노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저는 다 컸어요. 다 컸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때 분노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할 때 분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한테 그래 넌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지금 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부모가 비워주고 부모가 뒤로 물러서야 된 것들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컸구나. 이제 다 컸네. 이제는 엄마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네. 아니면 우리 친구가 우리 아들 딸내미가 이런 걸 원했었나 보지? 라고 엄마가 좀 너그럽게 뒤로 물러서서 아이의 거짓말 유형을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정말 아이가 어떤 걸 원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엄마가 한번 안아주면서 이거 하고 싶었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하고 아이를 등을 도덕도덕 해주시는 그러한 아량도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네, 또 뒤로 물러서셔서 아이한테 설명을 꾸준하게 계속 해주시는 그러한 용기가 사실은 부모로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모로서 아이의 거짓말을 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게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남을 자꾸 속이는 연습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꾸 남을 이용하는 습관을 하는 것은 좀 따끔하게 수습을 시키시는 그러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너무나 큰 체벌을 해서 아이가 그 체벌만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부부끼리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게 나중을 돌아보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부부가 자꾸 이렇게 서로가 막 이러면 나중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도 하잖아.
뭐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 어리다고 아이 앞에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릴 때는 어려서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요. 크면은 커서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좀 더, 이건 뭐 거짓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식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 거짓말한다고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커가는 증거고요. 자, 그거를 대하는 부모님의 그 어떤 자세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이 조금 더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충격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조금 가볍게 대해주시는 연습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오늘 이걸로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